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비급수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급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그냥 1부터 무한대까지 항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게 뭐가 되면은 등비수열이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등비급수라는 단어는. 자, 이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쵸?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왔습니다. 그쵸? 자, 등비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이고 n이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때 a가 0일 때 배울 거니까 여기 써놓고요. a가 0일 때,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그 합은 1-r의 a제곱이 된다. a제곱이 된다. 1-r분의 a가 된다. 2번,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이게 우리가 뭐랑 헷갈리냐면은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등비급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리미트, 그쵸? 리미트가 있을 때야.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 r에 n-1 얘를 따지는 거고요. 얘는 뭘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시그마, 그쵸?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 r에 n-1 요거 차이가 뭐냐인데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조금 달라. 요거 기억 안 나면 복습 한번 하고 오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고 나 스스로 해볼게요 라고 아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알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얘 수렴한다고 합니다. 뭐로?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왜? 2분의 1을 무한번 곱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r이 2분의 1일 때는요. 그럼 첫 번째 항 A1은 A의 A, A2는 A 곱하기 2분의 1, A3은 2분의 1의 제곱의 A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곱하면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항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얘도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합니다. 얘는 뭐로 수렴하냐면은 1-r분의 a로 수렴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 한번 써보면은 예를 들어서 r이 뭐 2분의 1 똑같이 해볼까요? 얘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똑같아. 근데 n이 2일 때는 a 더하기 2분의 1 a야. 이해되나요? 그럼 n이 3일 때는 a 더하기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a까지 더하는 게 급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을 알겠어요? 얘는 이거 하나, 그 다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봤던 건데 급수라는 애는 그냥 거기 지금까지 나온 걸 다 더해주는 게 급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이렇게 1-a, 1-a, r분의 a로 수렴. 두 개의 차이 좀 알겠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사실 r이 1일 때도 수렴합니다. r이 1이면은 아무리 곱해도 뭐로 수렴해? a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얘는 r이 1이면 수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r 정확하게 쓰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발산합니다. r을 1로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점점점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그치? 즉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의? 무한대 항까지의 합. 그래서 a라는 애가 무 한 번 더해지면은 발산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요 1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얘는 1일 때 수렴하고 이렇게. 그 다음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발산하는데요. 진동으로 해서 했던 것까지 잘 정리해서 이 둘의 차이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예시 보면은 첫째 양 3, 공비 R. 그러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합은 즉 얘는 1-R 분의 A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참고 A가 0이면, 자, A가 0일 때 안 했잖아요. A가 0이면, A가 0이야. 이게 그냥 뭐야? 0이야. 0을 무한 번 더해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도 첫째 항이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3번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똑같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거일 때, 즉 이건 언제였냐면은 A가 0이 아닐 때만 했기 때문에 수렴은 언제까지 한다? A가 0일 때까지 하고, 얘는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 그리고 아닐 때는 1-R분의 A로 수렴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A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R은 1까지.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A가 0 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얘까지. 얘는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 얘는 1-R분의 A로 수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0.2 땡 하면은 얘는 0.2222 얘고, 얘는 다시 한번 쓰면은 10분의 2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2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 10분의 2,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첫째 항 이거 10분의 1 곱하고 10분의 1 곱하고 곱한 거를 더해주고 곱한 걸 더해주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오케이?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그래서 1-R분의 A로 넣어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뒤에 문제가 더 자세히 나오니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일단 뒤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의 별표 3개 치세요. 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떼고, 자, 움직이는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닮을 꼴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길이, 도형의 넓이 등을 구할 때는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일정한 규칙을 찾는다. 2번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 R이 1이 아니면은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써준 거야, 우선. 왜? 등비수열이니까. 그쵸? 등비수열의 합을 써주고 R이 1일 때는 NA 요거까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등비급수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은 N까지의 합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그쵸? 맞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무한대를 써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우리 급수의 합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배웠기 때문에요. 얘는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잘 기억나요? 요게 SN. 그쵸? SN을 우리가 합의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합의 일반항을 구한 게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었던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거기다 리미트를 씌웠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리미트를 씌울 때 리미트 R의 n제곱은 뭐가 돼요? 0제곱이 됩니다. 언제? R이 1보다 좀만 더 깔끔하게 쓸게요. 요거일 때 요거고 R이 1일 때는 요건데 이렇게 되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자, 아까 배운 대로 잘 보세요. 요거는 요것들은 뭐야? 요거를 지금 이용한 겁니다. 그쵸? R의 n제곱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열의 합에 써있는 요 R의 n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SN은 요렇게 그쵸?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무한대를 취하면 요 R의 n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1-R의 n제곱이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언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R이 1일 때는 리미트 SN인데 SN이 뭐였어요? R이 1일 때는 NA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NA 넣어주면은 발산하게 됩니다. 왜? 무한이 많이 더해짐으로. R이 1보다 클 때는 어차피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무한대를 계속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발산. 그쵸? 얘는 진동 발산이라서 끝없이 더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산하는 것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등비급수, 즉 급수라는 애들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쵸? sn이 아니라 an이라고 쓰고요. 그쵸? 얘를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 배웠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한다? 일반항 sn을 구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기억나죠? 오케이, 요거 기억 안 나면은 꼭 앞에 가서 다시 보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등비급수의 합, 다음 급수의 함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등비수열이야. 근데 등비급수야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트 나누게 해서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따로따로. 그쵸?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거 따로따로 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천천히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1 넣으면은 3분의 2. 그치? R은 뭐예요? 똑같이 3분의 2.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그냥 1 마이너스 R 분의 A. 얘도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번분수 하는 거 다 아시죠? 이거 3분의 1 분의 3분의 2 이렇게 해서 3, 6 해서 이걸 다 더하면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밑에 것도 계산해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은요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쵸? 이런 것도 쫄지 말고 지금은 등비급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이지만 앞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열은 그렇지 1부터 그냥 넣어보면은 보일 때가 많다. 자, 1부터 넣어볼게요. n이 1일 때 3분의 1에 사인 2분의 파이, n이 2일 때 3분의 1의 제곱에 사인 파이, 3일 때 3분의 1의 세제곱에 사인 2분의 3 파이, 4일 때 3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 파이. 자, 5일 때까지 해볼게요. 사인 3분의 1의 5제곱에 사인 2분의 5 파이인데 얘는 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3분의 1의 5제곱에 사인 2분의 파이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6 넣었을 때도 3분의 1에 6제곱에 사인 파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는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모르면 사인 그래프 연습해야 돼요.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은 얘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게 되고 그 다음 얘는 똑같이 1이니까 3분의 1에 5제곱이 되고 얘는 0이 되고요. 그쵸? 0이 되고 7일 때 3분의 1에 7제곱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렇게 되는 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로 다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선생님, n이 1에서 3으로 가는데 그냥 해도 됩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bn으로 잡으면은 얘는 bn일 때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대로. 대신 첫째 항은 3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1의 5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7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 마이너스 R 이렇게 해줄까요?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9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어서 9분의 10분의 10분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약분 먼저 해주면은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얘가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해돼요? 일부러 규칙성을 좀 쭉 써서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등비급수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an이라고 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an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급수 n은 1부터 n까 무한대까지 4분의 n분의 an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an은 뭐냐면은 4의 1의 자리 숫자래요. 그쵸? 4n제곱에 그럼 an a1은 4, a는 16이니까 6, a3은 64니까 4, a4는 256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6, 4, 6 반복 규칙성이 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은 4, 6, 4, 6 돌아가는 애고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얘를 써보면은 4분의 4, 4의 제곱분의 6, 4의 세제곱분의 4, 4의 4제곱분의 6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이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무한대까지 갈 때를 다 더하는 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랑 급수의 합을 더하는 거랑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분자가 4인 거랑 분모가 6인 거랑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열, 4분의 4, 4의 세제곱분의 4, 4의 5제곱분의 4, 얘는 4의 제곱분의 6, 4의 4제곱분의 6, 4의 6제곱분의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 공비가 뭐야? 첫째 항은 1, 공비는 4의 제곱분의 1. 첫째 항은 4의 제곱분의 6, 공비는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섞여서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그때 꼼꼼하게 지금 등비 수열을 하는 중인지 등비 급수를 하는 중인지 잘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일 때 루트 3. 근데 우선 문제에서 등비급수라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급수를 줬으니까 얘는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의 합은 뭐라 그랬어요? 1-R분의 A. 이게 뭔지 몰라. 근데 1-R분의 A가 루트 3이야. 그쵸? 그리고 AN을 모르니까 우리가 AN을 A의 R의 N-1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는 AN의 제곱이랍니다. 이거를 제곱했다고 하면은 A, R의 N-1의 제곱이니까 A제곱, R의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다시 쓰면 A제곱에 R의 2, N 빼기 1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A제곱, R의 제곱에 N-1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 AN 제곱의 A는 그쵸? A제곱이 되고요. 공비는 R제곱이 됩니다.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이렇게 하는 거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일 때는 첫째 항이 A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이니까 1-R제곱분의 A제곱이 3분의 1이구나 라는 요 두 힌트, 요거와 요거를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쵸? 요 과정을 설명해서 요게 왜 첫째 항이 A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요거 이렇게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준 다음에 바꾸어서 A제곱 N-1 그쵸? 상수 곱하기 상수의 N-1이면은 등비수열의 형태고 첫째 항 공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요거 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 거 나오니까 요 A라는 애를 여기다 쓱 대입해줘 이렇게 푼 겁니다.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R이 5분의 4와 R이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뭡니까?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는 수렴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1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탈락. 탈락되고 R은 5분의 4만 되기 때문에 그쵸? R에다가 5분의 4를 넣어서 A까지 잘 구해줍니다. 여기다 쓱 A는 루트 3에 1-5분의 4니까 5분의 1 그래서 첫째 항은 5분의 3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요. 개념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등비급수라는 걸 눈치챘다면 첫째 항과 공비를 잘 구해보자. 자,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A가 0이 아닐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고 A가 0이어도 수렴한다. 근데 여기서 A를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X가 공비 아닙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쵸? 공비는 이렇게 R, 즉 N-1로 묶여있는 애들이 공비고요. 그거 이외에는 첫째야. 그래서 얘는 A가 X 빼기 3이고요. R은 5분의 X 빼기 2가 됩니다.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쵸? 얘는 첫째 항이 X고 공비는 뭐가 계속 곱해져요? 이거 X 빼기 1의 제곱이네. 이게 공비네. 이게 보이면 됩니다. 오케이?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A가 0일 때가 1번이고요. 2번은 5분의 X 빼기 2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를 구해주면 되고요. 얘는 X가 0일 때, 즉 X 빼기 3이 0일 때고 얘는 자, X가 0일 때가 1번이고 2번은 X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뭐 구하는 거 쉽잖아요. 양변에 5씩 곱해서 2씩 더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혹은 얘는 뭐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얘는 요거 보시면요. x제곱 빼기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작은데 갑자기 요거 두 개를 한단 말이지. 이것도 그때 배웠다시피 2차식 혹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풀었더니 얘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1번.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래서 넘겨가지고 x제곱 풀리기 2x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번의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전개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x의 범위가 부등식에 따라서 0부터 2까지. 그치? 근데 우리가 첫째 항이 0인 것까지 잘 생각해서 x는 0일 때와 0, x2 합쳐서 0, x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즉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고 근데 얘가 성립하는 애가 얘니까 두 개 겹치는 부분, 즉 이 파란 색깔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았습니다. 다음 5번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이거 0.121212 0.1212 금 12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쓰면은 100분의 12 더하기 10의 4제곱분의 12 더하기 10의 6제곱분의 12 100도 10의 제곱 이렇게 두 자리씩 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요거는 쉬워요. 처음 배우니까 2제곱 4제곱 6제곱 해서 얘는 공비가 10의 제곱분의 1이고 첫째 항이 10의 제곱분의 12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2번을 보면요 얘는 1.2 3333이란 말이야. 얘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1.2 더하기 0.0333으로 바꿔도 되고요. 뭐 나는 그냥 1.23 더하기 0.00333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0.03 더하기 0.0003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꿔주면은 10의 제곱분의 3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3 뭐야 잘못 썼네. 10의 4제곱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등비급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애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1.2 더하기 얘는 여기부터가 등비급수죠. 첫째 항은 10의 제곱분의 3 공비는 10분의 1 이렇게 해서 1-r 분의 a 해가지고 10분의 9 해서 약분할 거 해주고 하나 해주면 30분의 1이 되겠네요. 얘는 그럼 30분의 1 근데 1.2랑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아예 이렇게 얘네도 따로 했죠.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부터가 등비급수라서요 이렇게 잘려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려운 게 그냥 여기부터 등비급수다 라는 걸 헷갈리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다음 자 등비급수의 활용 점의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세 가지의 활용이 나올 거예요. 점의 좌표와 길이, 넓이 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배웠다시피 규칙을 찾는다.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규칙성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 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읽어서 틀리는 게 많아. 5P1까지가 1이야. 5에서 P1까지가 1이야. P1부터 P2까지가 2분의 1이야. 그쵸? P2부터 P3까지가 2분의 1의 제곱이야. P3부터 P4까지가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그럼 P4부터 P5까지는 뭐 2분의 1의 4제곱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X 좌표와 Y 좌표를 따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은 얘가 돌고 돌다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갈 때는 X좌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얘가 일로 갈 때는 Y좌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즉 X좌표는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Y좌표도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번,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보면은 1이고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 천천히 X좌표, 자 P1는 1,0이고요 P2는 1,2분의 1이고요 P3는 1 빼기 2분의 1 제곱에 2분의 1이고요 P4는 1 빼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에서 2분의 1의 세제곱을 빼준 게 되고요. 이해됩니까? P4는 P3는 여기까지 똑같잖아. 1,2분의 1에서 2분의 1의 제곱만큼 X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X만 영향이 있고, P4로 가는 거는 X는 그대로인데 Y 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P5는 요번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까지는 그대로인데 더하기,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P5 갈 때. 그치? 그래서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걸로 나오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어이구 좁다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만 보면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보이는 게 되고요. Y도 하나 더 쓰면 좋은데 처음 거 빼고 2분의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얘도 유추할 수 있겠죠? P6은 얘는 그대로인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얘 X좌표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쵸? X좌표만. X2는, 자, 이게 X1, X2, 그러니까 X1, X2, X3, X4, 즉 2개씩 계속 같다는 얘기입니다. X1은 1, X2는 1, X3는 X1에서, 이 X1에서 요만큼 빼준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쓰는 것도 좀 편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규칙성을 찾아봤더니 1 빼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4제곱 그럼 빼기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은 1,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요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만 찾으면 끝. 1-r분의 a에서 x좌표는 아무리 가도 5분의 4에 가깝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y좌표도 좀 찾아보면은, y좌표는 처음에 0, 그렇지 0, 그 다음엔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그 다음에는 2분의 1에서 2분의 1 세제곱 빼준 거, 그래서 2분의 1 세제곱 빼주고 더하기 2분의 1의 5제곱 빼기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돼서 또 a는 2분의 1,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1-r분의 a 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쵸? 천천히 이 예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가리고 이 좌표를 써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공식으로 이거를, 근데 갑자기 나 이거 그럼 4분의 3이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수열일 때는 그 수열을 풀지 말고 웬만하면 규칙성을 나타내 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자, 등비급수의 활용, 길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 한 변의 길이가 4n 정사각형에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런 걸 또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중점을 연결해서 또 이걸 만들었고요. 또 중점, 또 중점. 아,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할 때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와, 이거 둘레, 이거 둘레, 이거 둘레, 이거 둘레, 이거 둘레, 이거 둘레를 다 더해줘 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적 지식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얘가 4, 얘가 4인 정사각형이야. 그 중점 연결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2야. 얘도 2야. 1대1 대 루트이니까 얘는 2루트 2야. 그치? 얘도 2루트 2야. 그럼 반 자르니까 얘는 루트 2, 루트 2야.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는 뭐야? 2야.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 4, 반, 1대1 대 루트 2니까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그쵸? 근데 그거에 또 반이니까 루트 2, 루트 2. 또 여기가 중심 연결한 정사각형이니까 1대1 대 루트 2. 1대1 대 루트 2는 90도의 이등변 사각형이 45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있을 때 4, 4고요. 두 번째 좀 조그매진 거는 2루트 2, 2루트 2고요. 세 번째 거는 루트 2, 루트 2가 됩니다. 그쵸? 루트 2가 아니라 2, 그럴 뻔했네. 2. 그쵸? 아, 그러면은 규칙성이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규칙성 좀 불안해요. 한 번 더 해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2, 2잖아요.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요 한 변이 요 한 변이 2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죠. 1대1 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 그래서 다음이 루트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비율을 찾아보는 겁니다. 선생님, 비율은 제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그냥 얘를 분모 4분의 2루트 2. 그럼 얘 곱하면서 약분되고 2루트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찾으면 편합니다. 약분해주면 아이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해보면은 곱하면 2분의 루트 2 맞고 이것도 2분의 루트 2 곱하면 맞고요. 이것도 2분의 루트 2 곱하면 맞으니까 공비가 2분의 루트 2인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둘레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4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얘는 4 곱하기 2 루트 2, 얘는 4 곱하기 2, 얘는 4 곱하기 루트 2를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4로 묶어주면은 4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2 점점점점점. 얘가 등비급수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곱해주기. 이해됐나요? 지금 자, 해설 한번 설명해 줄게요. 둘레는 16. 그 다음에 1대1 대 루트 있어서 2루트 2니까 둘레는 8루트 2. 그 다음에 또 1대1 대 루트 있으면 2니까 둘레는 8. 해서 얘네 둘레를 16, 8루트 2, 8 해서 둘레를 직접 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변의 길이로 찾았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한 변의 길이로 해도 상관이 없었냐면은 어차피 둘레야. 즉 얘네들은 다 닮음이란 뜻이에요. 정사각형. 그쵸? 그러니까 닮음비가 1대 2분의 루트 2. 근데 둘레도 어차피 길이니까 1대 2분의 루트 2로 됐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 너무 헷갈려요. 그럼 둘레를 직접 다 구해서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볼 수 있으면 좋다. 모든 방향성을 열어두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등비급수의 활용,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는 1, B, C는 2라고 나왔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거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규칙이 있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네처럼 정사각형이 하나를 x1, x2, x3로 두고 나서 우리 규칙성을 찾아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직각삼각형이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이면 2니까 얘도 1대 2인 거야. 길이가 1대 2가 아니라, 그쵸? 길이가 1대 2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1대 2, A 대 2A, B 대 2B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자, 여기가 근데 x 몇이었어요? x1이었고, 그치? 여기는 2 빼기 x1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해되나요? 정사각형이 하나가 x1이었으니까 큰 삼각형일 때는 비율이 1대 2. 이거는 요 큰 삼각형에서 1대 2. 그럼 그 다음 삼각형에서는 x1 대 2에서 x1을 뺀 2 빼기 x1. 이렇게 써주면은 x1이 나오게 됩니다. 2x1은 2 빼기 2x1. x1 2분의 1이네요. 어? 맞나? 2분의 1? 좀 이상한데? 1대 2는 1대 2. 2x1은 2 빼기 1x1이네. 큰일 날 뻔했죠. 그럼 얘는 3x1은 2, x1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2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를 이제 싹 정리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x1은 제외 3분의 2로 쓰면 되니까 3분의 2. 그럼 이제 그 다음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얘 x2였잖아. 그러면은 1대 2는 x2 대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요만큼을 빼주는 거잖아. 어디에서? 2에서.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 빼기 x1, x2. x1이랑 x2를 둘 다 빼줘야 되는데 x1은 벌써 구했잖아요. 3분의 2로. 3분의 2로 구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3분의 4 빼기 x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나요? 비율 이용하는 거. 큰 삼각형은 1대 2니까 쉽잖아. 그걸 계속 이용해 주는 거예요. 1대 2. 얘도 1대 2일 거니까 x2 대 요만큼은 2 빼기 저 뒷부분 x1 빼기 x2인데 x1 대신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이 x2는 3분의 4 빼기 x2 3x2는 3분의 4 아이고 x2는 9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x2 이번에 9분의 4야. 여러분 보입니까? 길이 b가 3분의 2 9분의 4. 그럼 얘 길이도 뭐가 되겠다? 길이 b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뭐 27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자, 첫 번째 삼각형은 3분의 2, 두 번째 삼각형은 9분의 4, 세 번째 삼각형은 27분의 8이라는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아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는 우리가 길이의 b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였지만 얘는 뭘 구하는 거야? 넓이 b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배로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넓이를 구해보면요. 3분의 2의 제곱, 얘는 9분의 4의 제곱, 얘는 27분의 8의 제곱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 얘는 길이. 그쵸? 길이일 때는 3분의 2의 제곱, 즉 3분의 2씩만 곱해주면 제곱이 아니라 공비가 3분의 2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넓이로 가버리면은 제곱배가 돼서 3분의 2의 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얘는 왜? 3분의 2의 4제곱이 되고요. 3분의 2의 6제곱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 계산하면은. 길이 b가 3분의 2가 b였으면은 넓이 b는 3분의 2의 제곱. 그럼 부피 b는 세제곱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 넓이의 공비는 몇이냐? 3분의 2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첫째 항은 3분의 2의 제곱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냥 넓이 자체를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는 수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닮은 B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다 잘 읽어보시면 되고, 첫째 항 9분의 4, 두 번째는 9분의 4니까 3분의 2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비는 9분의 4, 첫째 항도 9분의 4, 즉 3분의 2의 제곱해서 5분의 4인 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쵸? 그러나 차근차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부터 차근차근 읽고 차근차근 힌트를 파악해서 내가 봐야 되는 것,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걸 알아보길 바랍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